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문각 강남학원 김하인 강사입니다. 지금부터 민법 준비 기출특강 기본편 제30강을 진행하겠습니다. 기출문제를 계속 반복하시면 쉽고 빠르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강의 노트 160페이지 하단으로 오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법정지상권을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366조 법정지상권 공부하셨죠? 이 시간에는 관수법상 법정지상권 위주로 공부하겠습니다. 일단 갑에게 토지금을 있는데 어떤 사유로 토지금을 소유자가 상이하게 달라졌을 때 토지 소유자가 금을 철거 청구하면 부당한 철거를 막기 위해서 법에서 나서는 제도가 법정지상권입니다. 토지금을 소유자가 달라진 사유에 대해서 먼저 민법 전세권편에서 305조 법정지상권, 저당권편에서 366조가 있고 이건 저당물 경매에 의무경매 나왔을 때 366조가 문제됩니다. 한편 가등기 담보법, 임목에 관한 법률도 있습니다. 근데 법조문이 4개밖에 안 되니까 이 4개로 해결하지 못할 때 법으로 해결 못하죠. 우리 판례가 이제 관수법으로 법정지상권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 제가 이걸 줄여서 관법지 그래요. 관법지. 이 관법지는 이 법으로 해결 못할 때죠. 그럼 이게 법조문에 매매 같은 거 없거든요. 증여 없고 공매 없습니다. 강제경매 없어요. 366조는 의무경매 저당물 경매입니다. 공매나 강제경매는 법이 없습니다. 등등으로 소유자 바뀔 때 이 관법지가 문제됩니다. 근데 환지 환매는 안 된다고 2개 따로 외우세요. 다 환자. 이것까지 인정하면 환장합니다. 그래서 환지 X, 환매 X. 자, 그럼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관법지. 이 관법지는 일단 처분 당시 건물이 써보세요. 당연히 기본 전제는 동일인 소유죠. 그리고 이 관법지는 임의규정 성격이라 우리는 관법지 배제하자, 인정하지 말자, 이 포기특약 유효입니다. 그러면 관법지가 성립하려면 이 배제특약이 없어야 성립하겠죠. 그럼 관법지는 처분 당시 건물이 써보는데 이 처분이나 아까 법이 없는 사유, 매매, 증여, 공매, 강제경매 등입니다. 근데 환지 환매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동일인 소유 건물이 있다가 이런 사유로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관법지가 문제됩니다. 일단 매매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갑에게 토지 건물이 있어요. 근데 갑과 을이 사이가 엄청 친해서 건물만 샀습니다. 토지는 갑 그대로인데 을이 등기하면 건물 소유권 취득합니다. 건물 미리 사고 토지는 내년에 사기로 했어요. 그에게 사이가 좋았는데 갑자기 둘 사이가 왼수가 됩니다. 그래서 갑이 을에게 야, 내 땅에서 건물 뜯어가 철거해 그래요. 그럼 갑과 을은 건물 매매 계약만 체결했죠. 을은 갑 토지 사용 계약을 한 적 없습니다. 둘이 토지 임대차 한 적 없죠. 토지 전세권 한 적 없죠. 약정 지상권 한 적 없습니다. 그래서 을 건물이 철거당할 운명이 놓이는데 이때 을 건물이 철거되면 누가 봐도 부당하죠. 왜냐하면 갑이 토지 건물을 같이 가지고 있다가 만약에 건물만 100억 받고 팔았어요. 그래 놓고 철거하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이때 부당한 철거를 막기 위해서 법에서 지상권 인정해 주는데 이 매매로 소유자 바뀐 건 법으로 해결 못하니까 우리 판례가 관수법으로 법정지상권 인정해 줍니다. 아까 공식대로 처분 당시 건물이 있어서 동일인 소유 건물이 있죠. 처분으로 소유자 달라지면 관법지 성립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자 갑과 을이 건물 매매하면서 자, 을이 이 건물을 위한 갑토지 토지 임대차 계약을 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이 건물은 갑토지 사용권이 있으니까 철거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굳이 관법지 인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배제특약 가능하다. 이런 배제특약이 없을 때 관법지가 성립합니다. 그 다음 갑에게 다시 토지 건물이 있어요. 갑과 을이 이번에는 토지만 샀습니다. 그럼 을이 등기하면 토지가 을 소유로 바뀌죠. 지상에 갑 건물이 있네요. 자, 그럼 을은 토지를 샀는데 건물이 있는 토지를 샀죠. 그럼 비싸게 샀을까요? 싸게 샀을까요? 싸게 샀죠. 그래 놓고 건물 철거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이때도 관수법으로 법정지상권 인정해 줍니다. 자, 여기도 공식대로 처분 당시 건물이 있어서 동일 소유 건물이 있다가 이 매매란 처분으로 소유자 달라지면
관법지 인정해 줍니다. 여기서 예외적으로 갑과 을이 토지 매매하면서 갑이 내 아까운 건물 철거하기로 합의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철거하기로 했으니까 을은 나대지 가치로 이번에 토지 비싸게 샀겠죠. 비싸게 샀으니까 당연히 건물 철거해야 됩니다. 이때는 법에서 도와주면 안 되죠. 철거 약정하고 을이 토지를 비싸게 샀으니까 철거되게 내버려 둬야 되니까 법에서 도와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위쪽 사리는 건물이 철거되지 않으니까 법에서 인정할 필요 없고, 아래 사리는 건물 철거해야 되니까 법에서 도와주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노란색 관법의 배제 특약 유효입니다. 이런 특약 없을 때 관법지가 성립하는 거죠. 이렇게 관법지는 임의규정 성격입니다. 여러분 이제 강의 노트 163페이지로 오세요. 자, 갑에게 토지가 있는데 우리 토지를 샀습니다. 근데 우리 돈 안 줘요. 돈 안 주니까 갑도 을에게 소유권 등기하지 않았죠? 여전히 토지는 갑 소유인데 일단 을이 건물 지었다 해보세요. 근데 을이 끝까지 돈 안 주니까 갑이 토지 매매를 해지했습니다. 그리고 건물 철거해 그랬죠. 그럼 여기 이 건물을 위해서 법정 지상권 인정될까요? 안 되겠죠? 이건 토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인 적 없습니다. 토지는 계속 갑소유였죠? 건물을 을소유. 당연히 철거해야겠죠? 그랬을 때는 법에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수인 을이 이전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왜 안 했죠? 돈 안 주니까 등기 안 했죠? 매도인 갑 승낙받아서 건물 신축한 후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 매수인은 을은 그 건물을 위한 관법지 취득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 강의 노트 여기 163페이지 하단 오세요. 이 제목을 꼭 외우셔야 돼요. 자, 갑에게 토지 건물이 있는데 토지는 등기되어 있고 건물은 미등기입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토지 건물을 보통 함께 사죠. 보통 토지 건물 함께 삽니다. 함께 양수, 함께 매수 같은 말이고, 갑은 함께 판 거죠? 다 같은 말이네요. 또 한 사람의 매도, 한 사람의 매수, 이거 다 같은 말이죠. 토지 건물 둘 다 샀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매매계약 체결을 했는데, 자, 토지는 등기되어 있어서 을 앞으로 등기하면 을이 소유권 취득했습니다. 건물은 미등기라 을 앞으로 등기하지 않으면 을은 건물 소유권 취득할 수 없죠. 매매계약으로 소유권 취득하려면 반드시 등기해야 되죠. 그래서 을은 토지 소유권 취득했지만 아직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때 건물을 위해서 법정 지상권 인정될 것인가? 여기쯤에 사람이 갑과 을 2명이죠. 갑과 을 2명인데 그럼 을을 위해서 법정 지상권 인정할 필요 없죠. 을내가 내 건물 철거 청구하지 않겠죠. 그럼 갑도 돈 받았으니까 갑은 건물 사용할 권한 없습니다. 그래서 갑을 위해서도 인정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갑과 을 어떤 누구를 위해서 법에서 지상권 인정할 필요 없습니다. 윗그림 말이 밑으로 내려왔어요. 똑같이. 자, 토지에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토지의 저당권자 A가 나왔죠. 근데 A가 돈을 못 받아서 저당물 토지경매에서 병이 경납받으면 지상의 건물이 있습니다. 이 법정 지상권 이제 저당물 경매죠. 저당물 의무경매라 이번엔 366조 법지 성립할 것인가? 그럼 저당물 경매는 자,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설정 당시 동일인 소유가 아니죠. 토지는 을 소유, 건물은 을 소유 아니라 설정 당시 동일인 소유 건물이 없죠? 그러니까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럼 이제 외우세요. 자, 잘 보세요. 이거 박스 공통점 뭐예요? 밑에 박스 공통점. 다 글자 히읗이죠. 이렇게 이제 함께 이렇게 히읗이 나면 어떠한 법정 지상권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 제목 히읗자 법지 X 법지 X 내가 틀릴 줄 알고 그럼 히읗이 뭐예요? 함께 매수, 함께 양수 등. 그러니까 히읗을 꼭 외우셔야 돼요. 히읗이 뭐라고요? 함께 매수, 함께 양도 등입니다. 그러면 시험에서 히읗을 외웠으니까 함께를 빼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토지와 미등기 건물을 매수 그러면 함께가 생략된 거죠. 다시 토지와
미등기 건물을 매수. 이게 함께 매수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외우셔야 혹시 시험에서 함께를 빼도 함께 매수구나 라고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환지도 히읗, 환매도 히읗, 히읗자 나오면 법지 X, 법지 X 꼭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건 1초 만에 맞춰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미등기 건물 대지와 함께 매도 나왔죠? 함께를 빼더라도 미등기 건물 대지와 매도 당연히 함께 매도죠. 볼 거 없어요. 제일 끝에 관법짓 인정하지 않는다. 다음 미등기 건물 대지와 함께 매도 나왔죠? 볼 거 없어요. 제일 끝에 이제 이건 366조입니다. 저당권 실행이라 366조도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볼 거 없습니다. 1초 만에 딱 풉니다. 자, 이어서 이제 강의 노트 164페이지 상단 오는데 이제 공유와 권법지가 있는데 공유는 내 것과 우리 것이 있죠. 내 것은 처분 자유죠. 다른 공유자 동의 필요 없고 보존행위는 각자 단독 가능하고 관리는 지분 과반수 결정하죠. 처분 변경은 전원 동의 필요합니다. 라고 공유해서 공부했죠. 이거하고 똑같이 하면 됩니다. 그럼 첫째, 이 토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를 갑을병이 공유하는데 지상에 갑건물이 있다 해보세요. 그러면 갑에게 지분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동일인 소유네요. 자, 그럼 공유물이 토지입니까? 건물입니까? 토지죠. 공유물에 지상권이 생긴다고 가정하면 이 지상권이 생긴 건 여기 보존, 관리, 처분 중에 어디 들어가죠? 지상권이 생기면 갑을병은 우리 땅 30년 사용 못할 수 있죠. 엄청난 물권행위 처분행위입니다. 그럼 처분행위라 전원동이 있을 때만 생기는 거죠. 여기서 갑이 지분만 전매했어요. 지분만 전매하면 지분 처분은 전원동이 필요 없죠? 그럼 전원동이 없으니까 법정지상권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자, 갑이 건물 지을 때 을 동의 얻어서 건물 지었는데 갑과 을 지분이 과반수가 넘습니다. 그럼 지분 과반수 동의 얻어 건물 지었어요. 이건 전원동이 아니죠. 생기지 않아요. 법지 X. 근데 갑을병이 공유물을 분할합니다. 공유치, 공유물을 분할했다. 그럼 공유물 분할은 언제나 전원 참여해야 되죠. 이것만 전원동이 얻었네요. 이때만 법정지상권이 생깁니다. 그래서 셋 중에 전원동이 얻은 건 공유지 분할밖에 없어요. 전원동이 얻어야 법지가 성립하죠. 그래서 여기만 법지가 성립합니다. 지금까지 무슨 공유? 토지 공유. 이제 건물 공유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갑토지가 있는데 이번엔 갑과 을이 건물을 공유합니다. 이번에 공유물이 토지입니까? 건물입니까? 건물이죠? 이 공유물에 지상권이 생기나 해보세요. 그러면 이 건물을 위한 좋은 권리가 생겼죠. 갑과 을 둘 다 유리하네요. 누구한테 불리하지 않죠. 여기는 무조건 생긴다 하시면 돼요. 다시 토지 공유할 때는 공유물 토지에 법지가 생기면 엄청나게 불리하죠. 처분행위라 전원동의 얻었을 때만 생깁니다. 근데 건물을 공유하면 이 공유물에 법지가 생기면 갑, 을 누구한테나 유리하죠. 그럼 무조건 생긴다고 달려가면 돼요. 그래서 좀비기출 문제집에도 밑에 해설 다 있어요. 자, 여기 토지공유 나왔죠? 토지공유자 1인이 공유토지의 건물을 소유하다가 지분만 전매, 전원동의 아니죠. 제일 끝에 법지 X 달가면 돼요. 그 다음 또 토지공유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 동의 얻었네요. 그럼 전원동이 아니죠? 그럼 제일 끝에 법지 X 달려갑니다. 이제 공유지 또 토지 공유죠. 공지상에 공유자 1인 또는 수인 소유 건물이 있을 경우 이 공유지 분할, 공유물 분할은 전원동이 얻었잖아요. 그럼 제일 끝에 법지 취득한다 달려가시고 이제는 건물 공유죠. 볼 거 없어요. 건물 공유 그러면 무조건 끝에 법지 성립한다 취득한다고 달려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 공유 판례가 세 가지예요. 전원동이 얻었을 때 건물 공유는 그냥 무조건 취득한다 달려가면 됩니다. 이어서 이제 구분 소유적 공유하겠습니다. 강의 노트 165페이지. 자, 구분 소유적 공유는 상호명 위탁이죠. 그럼 대내적으로 구분 소유인데 대외적으로 공유 관계입니다. 자, 토지를 갑과 을이 샀는데 왼쪽은 갑토지,
오른쪽 을토지로 정확히 구분 수했지만 등기만 그냥 갑을 공유 등기했습니다. 그러면 자, 갑이 내 땅에 내 건물 지었어요. 그럼 동일인 소유죠. 나중에 소유자 바뀌면 법정지상권 성립합니다. 동일인 소유인 적이 있으니까. 근데 갑이 을토지에 건물 지으면 소유자가 전혀 다르죠. 토지는 을소유, 건물은 갑소유. 그럼 처음부터 애초에 동일인 소유인 적이 없으니까 이때는 법정지상권 생기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자신 구분소유가 아닌 부분에 건물을 신축, 여기 오른쪽이죠. 자기 소유가 아닌데 건물 지었죠? 그럼 제일 끝에 법지 성립하지 않는다 달려가시고, 다음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 공유자 등이 각자 토지에 각자 건물 신축. 그럼 여기 왼쪽이죠. 내 땅에 내가 건물 지었죠. 그럼 동일인 소유죠. 그럼 제일 끝에 법지 발생한다, 취득한다 달려가면 간단합니다. 자, 이제 165페이지 하단 오시면 강제행위를 보겠습니다. 이제 갑에게 X가 있는데 갑과 을이 친형제예요. 그래서 형이 동생한테 돈 빌려줬는데 친형제라 이 아파트에 저당권 잡지 않고 담보 없이 그냥 믿고 돈 빌려줬습니다. 근데 갑이 돈을 안 갖고 잠적해 버립니다. 그럼 을 지금 이혼당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X부동산 아파트 경매에서 채권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을은 이 X부동산에 저당권이 없죠. 그럼 이걸 경매하려면 대여금 반환 소송을 해야 돼요. 채권이 있다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반환 소송해야 됩니다. 그럼 소장이 갑에게 날라오면 갑이 X부동산 빼 돌려버립니다. 빼 돌려버리면 을이 승소하더라도 이 부동산 뺏어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민사소송하기 전에는 보통 채무자 부동산을 가압류합니다. 가임시로 잡아뒀다. 가압류는 소유자 몰래 들어와요. 지금 소유자가 빼 돌릴까봐 소유자 몰래 줍니다. 소유자가 안 물어봐요. 그 가압류했죠? 그리고 소장을 딱 보내요. 소장이 날라오니까 갑이 빼 돌려야지 보니까 이미 잡혀있죠. 가압류로. 그러니까 못 빼돌린 거죠. 이미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승소 판결을 받아요. 이걸 집행권으로 담보가 없는 일반 채권자가 채무자 부동산을 경매한 게 강제경매고, 그럼 이제 가짜 압류가 진짜 압류, 본압류로 바뀌는 겁니다. 그럼 강제경매 할 때는 가압류를 하고 한 게 좋죠? 근데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죠? 바쁘면 못합니다. 모르면 못해요. 모르면. 근데 가압류부터 하고 경매 들어가야 더 안전합니다. 보통 가압류 하겠죠? 그럼 이제 166페이지 이제 강제경매와 검업지인데, 갑에게 토지 건물이 있어요. 갑에게 나대지만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에 1번, 2번 어느 쪽에 법정지상권이 생길까요? 잘 모르겠습니까? 1번이죠. 건물이 있으니까 끝까지 건물을 이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여기는 처음에 나대지죠? 그럼 끝까지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은 모든 법정지상권이 1초 만에 다 끝납니다. 자, 그럼 토지에 만약에 저당권이 들어와요. 또는 아까처럼 압류,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나대지의 저당권이나 압류, 가압류가 들어와요. 그럼 이 채권자들은 어떤 토지에 돈 많이 빌려줘요? 이건 건물이 있는 토지라 적게, 나대지라 많이 빌릴 겁니다. 근데 1번 사례에서 이 토지가 강제경매가 나왔어요. 그럼 강제경매란 저당권자가 경매한 거 아닙니다. 저당권자가 경매하면 임의경매예요. 아까처럼 가압류, 압류에서 한 거죠. 그럼 이제 이 건물을 내서 법정지상권 인정해 줍니다. 그럼 인정되면 건물이 살아있으니까 을이 토지 경락가를 적게 쓸 거예요. 그래도 애들도 돈 적게 빌려 있으니까 이 경락대금으로 충분히 채권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법에서 도와줘도 누구한테 손해가 없습니다. 여기 나대지에 돈 많이 빌렸는데 멋대로 딱 건물 지었죠. 근데 돈을 못 갚아서 또 토지가 강제경매가 나왔어요. 저당권이 경매한 거 아니라 그랬죠. 저당권이 경매하면 임의경매요. 아까 가압류, 압류한 겁니다. 그럼 우리 경락받으면 건물이 있잖아요. 이때는 법에서 지켜지지 않고 철거해야 됩니다. 철거돼야 우리 경락가를 나대지 가치로 높이 써서
이걸로 이렇게 채권 회수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제 경매 나오면 이제 얘들이 말소기준 권리예요. 항상 경매는 말소기준 권리. 이 셋 중에 날짜 제일 빠를 당시에 건물이 있으면 인정해주고, 이 셋 중에 날짜 제일 빠를 당시에 건물이 없었죠? 나중에 생겼죠? 그러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제경매는 항상 셋 중에 제일 빠를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오답으로 가장 많이 나온 게 매각대금 완납시 하면 틀려요. 매각대금 완납시가 아니라 이 셋 중에 날짜 제일 빠를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기준입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제 만약에 저당권자가 토지경매했다. 저당권자가 토지경매, 그럼 임의경매예요. 그럼 이제는 366조 법정지상권 성립할까요? 자, 여기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있었으니까 성립합니다. 이게 결론이 똑같아야겠죠. 강제경매하면 인정되고 임의경매 인정 안 되면 사기입니다. 결론은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366조인가 관습상인가 이 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름은 법지 똑같다, 이름은 법지 똑같아요. 성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저당권자가 토지 경매하면 366조 성립하지 않는다. 결과는 똑같다.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없었죠. 이렇게 모든 법정사건은 앞부분 뭔가 토지에 제한이 들어요. 제한. 토지에 제한이 들어져. 그때 건물이 있는가 없는가 1초 만에 다 끝납니다. 1초 만에. 다 결론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법정기상권은 이 원리를 이해하시면 1초 만에 딱 끝납니다. 그래서 토지 또는 지당 건물 소유권이 강제기밀로 인하여 절차상 매수인에게 이전된 경우에 그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하는 그 다음으로 오답으로 제일 많이 나요. 매각대 완납시가 아니라 강제기밀 결정으로 압류율이 발생할 때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례는 가압류 없죠. 가압류 없으니까 경매에서 곧바로 압류한 겁니다. 압류가 제일 빠르니까 압류율이 발생할 때 기준이고, 근데 강제경매 목적이 된 토지 또는 지당 건물에 대해서 강제경매 개시 결정 이전에 가압류가 있네요. 이전에 가압류가 되어 있다가 그 가압류가 강제경매 결정으로 인하여 분압류로 이행되어 경매가 진행되면 이제 가압류도 있고 분압류 있지만 제일 빠른 게 가압류죠. 여기 가압류율이 발생할 때 기준이고, 나가 강제경매 목적이 된 토지 또는 지당 건물에 관해서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나 그 압류에 선행한 가압류가 있기 이전에 저당권이 있네요. 여기는 압류도 있고 가압류도 있고 저당권 다 있네요. 이제 셋 중에 저당권이 제일 빠르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그 강제경매로 인해 저당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그 저당권 설정 당시 기준입니다. 설정 이후 하면 틀려요. 설정 당시. 저당권이 제일 빨랐죠? 그래서 이 셋 중에 제일 빠른 거 당시 기준입니다. 그럼 기출문제집 111페이지 오세요. 이제 4번 법정상고 옳은 건데, 자, 1번 밑줄이 있다는 건 제 합격서 없습니다. 자, 아까 관법지는 임의규정이지만 저당 목적물은 나오면 이건 366조입니다. 여기서 저당의 동그라미 치시고 법정지상권 동그라미 쳐요. 그럼 씁니다. 366조. 그럼 366조는 물권법이라 이건 강행규정이에요. 관법지가 임의규정 366조 강행규정이라 강행규정 배제하는 저당 설정적 당사의 사약정은 무효이다. 맞았네. 이게 정답이에요. 무효. 강행규정 위배되는 약정 무효죠. 무효. 2번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법정이상권자가 지당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 매매하면 제3자는 건물과 함께 법정이상권 등기해야 되죠. 양도가 매매니까 건물도 등기해야 되고 법정지상권도 등기해야 됩니다. 3번 X 보지 마세요. 이 굵은 글씨 제가 잘못한 겁니다. 얇은 글씨를 바꿔야 돼요. 그냥 X 보지 마세요. 뭐 20년간 처음 봐요. 4번. 자, 1번, 4번 비교하세요. 1번, 4번 묶어요. 4번은 토지 지당 건물이 경매 나왔는데 동그라미 쳐요. 이건 저당권이 안 보이죠. 그럼 이게 강제경매입니다. 강제경매. 강제경매는 오답이 이거 틀렸죠? 항상 이게 오답이다. 여긴 압류 효력 발생 시 고쳐야 돼요. 4번은 강제경매인데 가압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압류효력 발생 시 기준으로 토지 건물 동일인 여부 판단합니다. 그래서 1번은 저당권이 있으니까 366조. 2번은 저당권이 있으니까 강제경매라 관법지입니다. 관법지. 5번 건물을 위한 법지가 성립한 경우, 그러면 성립할 때 등기 없이 취득했죠? 그 건물에 대한 저당권 실행 동의함수 실행되면 경매죠? 경매? 경락에는 등기해야 틀렸죠? 경매니까 등기 없이. 그래서 2번과 5번을 묶어요. 2번이 등기해야 되고 5번이 등기 없이 당연이네요. 이 당연히와 등기하여가 서로 바뀌었네요. 그래서 두 개씩 잘 비교하고 3번은 지워버리세요. X. 5번 갑에게 법정지상권 또는 관법지 인정되는 경우래네요. 일단 동일인 소유인지 있어야 돼요. 을소유 토지인데 을승낙어더 건물은 병소유다가 건물이 갑으로 바뀌었네요. 그럼 토지는 을소유고 건물은 을소유인 적 없죠? 그러니까 법정지상권 성립할 수가 없죠. 동일인 소유인 적이 있어야 돼요. 자, 니은 주의하세요. 을소유 토지 외에 갑과 을이 자 뭐가 보여? 건물 동그라미 공유 동그라미 무조건 취득한다. 건물 공유 무조건 취득한다. 게임 끝났어요. 야, 디귿은 뭐가 보여요? 디귿. 갑이 을로부터 을소유 미등기 건물과 대지로 함께 매수 동그라미 끝났죠. X. 히읗 X. 그래서 정답은 그냥 2번이래 나옵니다. 기억하세요. 건물 공유 무조건 생긴다. 히읗 함께 매수 X. 할 수 있겠죠? 1초 만에 풀어야 됩니다. 자, 민법규제의 세 종류가 있어요. 학교에서 요약집과 존배기출과 강의 노트 있고 세 권을 동시 구입하시면 또 두 권을 동시 구입하시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계좌번호 입금하시고 핸드폰 문자로 아래 네 가지 적어주세요. 특히 네 번째 과목명도 꼭 적으세요. 민법인가 중개사법 꼭 적어주세요. 자, 민법 이론 강의 진행하고 있죠. 왼쪽 영상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되고 2차 전략과목 중개사법도 한 번에 끝내는 이론 강의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 강의는 딱 한 번에 끝내고 계속 기출문제로 반복하셔야 쉽고 빠르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